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6만 얼마를 자주 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응? 아니면 나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위해, 그다음에 지속적인 돈, 내가 어떤 손을 대지 않아도 지속적인 돈이 나오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는 6만 얼마가 자주 타는 게 중요한 건지.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첫 번째다. 6만 얼마 자주 타고 싶다,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먼저다. 한 분도 우리 김민혜 사장님? 그것도 지금 간절하다는 얘기죠? 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균형이 잘 맞아야만 우리가 성장을 해 갈 수 있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내 인맥이 반드시 좌우에 같이 있어야 된다. 한 곳에 회장님이 그러셨죠. 총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식적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지금 저도 총장이 없기 때문에 대실적이 없는 거예요. 매출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대실적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다는 거지. 총장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여러분은 지금 좌우에 포인트가 한쪽은 40만 포인트 뜨고 한쪽은 20만 포인트 뜨면 어디를 대실적이라고 그래요? 40만 포인트 뜨는 쪽을 대실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듣고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성인인데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해서 시킬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일 자체가. 내 인맥을 양분하셔야 돼요. 대신에 한쪽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 내 인맥 5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5그룹 중에 정하세요. 한 그룹만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머지 4그룹은 내 이쪽이 너무 약하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3그룹 중에 2그룹은 좌측으로 가고 3그룹은 우측으로 가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이 돼버려서 내 인맥이 좀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오는 여러분의 파트너들한테 절대로 여러분이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분의 인맥을 양분하게 하셔서 그분의 좌우를 같이, 그분의 인맥들을 깨어내는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 거죠. 자, 볼게요. 한 줄 보기를 한번 보면 내가 스폰서가 있고, 우리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 한쪽이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내 좌우를 이렇게 해 나가겠죠. 자, 스폰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에 성공하고 싶어서 온 거죠. 네. 왜 웃으세요? 화면 좀 줄여주세요. 에? 화면을 줄여달라고요? 자, 이거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나만 안 보이는구나. 나만 안 보이는구나. 필순 사장님 옆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옆으로요? 맨 왼쪽으로 가야 되나? 자. 어떡하지?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네.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잘 보이는데. 네, 제 휴대폰엔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최필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캡처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됐어요. 네. 자,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어요. 자, 스폰서도 여기에 성공하고 싶어서 왔고,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왔어. 그럼 스폰서도 균형이 잘 맞아야 되죠. 네. 나도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스폰서는 맞든 말든 내 균형만 잘 맞으면 돼요? 아니요. 응.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 균형만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균형을 맞추셔야지. 스폰서는 지금 한쪽이 안 되고 있는데 스폰서는 되든 안 되든 나만 봐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진짜 한 줄 보기를 하고 간다고 쳐볼게요. 자, 스폰서가 또 있으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해왔던 그룹이라고 하면 이 위에 스폰서가 이 스폰서의 한쪽을 봐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이 스폰서는 나한테 내가 이쪽 봐줄 테니까 이쪽만 해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내가 보는 줄이 막 내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인맥을 막 달아가니까 한쪽에 소비자들이 막 늘어나고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이 한쪽이 계속 커져간다는 얘기는 이 스폰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되게 커져가는 거죠. 내 좌측이나 우측의 균형이 상관없이 나의 어느 한쪽만이라도 커져간다는 건 스폰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대실적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스폰서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얘기인 거예요. 이제 막 나온 파트너가 아니라. 이 스폰서가 자연스럽게 어딜 보게 돼요? 소실적. 소실적으로 좌측.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한쪽이 막 커져가는데 이 나와 약속한 이 한쪽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한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한쪽을 계속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줘요. 난 해줄 수 있다. 내 파트너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네네네. 이 상황이 여러분한테 와요. 자,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여기 있는 파트너 누군가가 나왔을 때 이 파트너한테 또 그 얘기를 했겠죠. 내가 여기 한쪽 봐줄 테니까 너 여기 한쪽만 해. 자, 그러면 이 파트너는 그 말만 믿고 여기 열심히 사람 달아가면서 막 키워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한쪽이 커져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쪽이 어느 쪽인가가 대실적이 되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소실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트너의 한쪽을 계속 책임져 줄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못할 것을 내 스폰서한테 나한테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못해요, 이거는. 착한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돼. 자, 어차피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자, 내 파트너는 나보다 늦게 일하러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냥 진짜 착한 마음에 계속 한다 해도 인맥이 그렇게 많으세요? 인맥이 한계가 오잖아요? 인맥이 한계가 반드시 와요. 그럼 사람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여기 계속 사람 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대줄 수 있대요. 리크루팅을 잘하셔서. 근데 리크루팅을 잘해도 어쨌든 내 소실적도 챙길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짐을 떠안고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약속을 안 했다 해도 파트너가 이렇게 한 분이 나오면 나를 기준으로 막 소비자 구축하다가 이 소비자한테 이제 이런 일이야 뭐 30만 포인트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서 위에 우측에 사람 이렇게 가서 아무나 달아서 이제 여기다 주문해 이렇게 시작이 대부분 많이 되잖아요. 이 소비자한테 뭐 처음부터 뭐 이 사업은 양분해야 되는 일이야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죠. 소비자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제품만 쓰는 입장에서 지금 캐시백을 받는 구도를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대고 막 이 사업하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양쪽에 양분을 해야 되고 인맥을 달아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분을 가입을 시켜서 이제 이쪽에 PB를 넣어가면서 포인트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30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여기가 30이 되고 너가 30이 돼 있고 30이 될 때마다 캐시백이 되어지는 구도야 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알아듣게 만드는 과정 중에 이분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사람을 달아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구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 스스로 뭐 소개해 나가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이 분을 그 과정 중에 계속 집중해서 오늘 이번에 ABR 하는 것처럼 사업자로 깨워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그냥 이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야기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당신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만 쓰는 입장이랑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연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랑은 다른 거다라는 거를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안 한 상태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한쪽에 사람을 달고 여기 30만 포인트 딱 해놓고 기다리죠. 그죠? 처음에는 이분 이제 일하는 재미를 좀 느끼라고 여기 30만 포인트 막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해요. 하시죠? 해요. 30만 포인트 이렇게 빨리빨리 나도 일하는 거니까 진행하면서 여기가 채워지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처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막 그냥 캐시백 받는 구조 정도로 생각하고 일할 때랑 할 때랑 소비자를 달 때랑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소비자를 달아갈 때랑 속도가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속도가? 30만 포인트 채워지는 속도가.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받쳐주기가 버거운 시기가 와요.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 말만 믿고 왔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안 받쳐줘.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이 그거기 때문에 이 30을 채우고 에이, 내가 두 줄 다 해. 그러고 하기까지의 마인드가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내가 30 해놨는데 여기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일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처음 시작을 내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할 부분이랑 이분들을 계속 깨워내서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의 입장에 그 스타트를 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분이 아는 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안 올라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여기를 계속 받쳐주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분도 이 파트너도 30 채워도 안 되네, 내 수당이 안 맞네 하니까 계속 멈춰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를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좋냐면 좀 전에 얘기했죠. 캐시백 받는 분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캐시백 받는 분들은 30만이 채워지면 우측에 누구 한 명 가입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거기다 구매해서 여기가 30이 채워질 때마다 캐시백이 받는 거야. 이렇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인데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들 어떻게 집중 관리하시죠? 네. 이런 분들 지금 ABR을 듣게 하시고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정도 되신 분들,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6만 얼마 캐시백 받는 구도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걸 보고 가야겠냐. 지금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는 이 시스템이 어느 시점부터 시스템 소득으로 나한테 저절로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우에 처음엔 소비자로 가죠. 나를 기준으로 소비자로 가지만 그래서 양쪽의 균형이 중요한데 내가 한쪽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 내 인맥을 여러분이 인맥이 없으면 인맥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예. 대신에 사장님의 내 인맥은 지금 사장님 위에 다 붙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사장님도 인맥을 양분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양쪽에서 내가 깨워주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아예 터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장님의 균형을 내가 맞추는데 같이 도와가겠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소비자 일단 소비자 구축해 나가되, 자, 멀리 봤을 때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캐시백의 개념은 선 거잖아요.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캐시백을 준다는 이 개념이 선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게 만들어야 시스템 소득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들만 있어. 제품만 쓴, 나를 통해서 제품만 쓰고 있는 소비자들만 있으면 어때요? 이 소비자 입장은 너 때문에 내가 애터미를 알아서 제품을 써봤더니 제품이 너무 좋고 싸다. 그래서 난 이 제품을 계속 쓸 거다라고 거기까지만 되어진 소비자들만 있다고 하면 이 소비자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가입은 돼 있지만 딴 데 가서 사면 그건 나한테 연금을 갖다 주지 않죠. 그죠? 네. 응. 그 입장이 그래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급한데 이 사람이 아니면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저기 소비자들만 이렇게 콜드 컨택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한테 물건을 계속 써서 썼는데 그분이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으세요?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서 사요, 이제? 저한테 써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사는 거 여러분 보시죠.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싸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그러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분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만 관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제품만 쓰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제품을 가져오는 곳이 어딘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가까이에서 그냥 애터미 제품만 쓰면 되는 소비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가입을 해놨다 해도 결국 지속적으로 나한테 내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지속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놔야 되느냐? 완벽한 사람. 오토 소비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서 진짜 여기서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 첫 번째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냐? 사업하는 사람. 오토 소비자들 스스로 구매하고 자, 내가 스스로 구매하고 캐시백 받는 구도까지 다 알려줬어. 그러면 내가 멀리 가도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쓰겠죠. 네. 그죠? 그 자리에서 쓰겠죠. 그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내 좌우에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연금성 소득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좌우로 여러분 사장님의 인맥을 같이 달아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나 흐름들을 좀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은 쭉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좌우에 내가 같이 봐야 되는 거구나를 좀 이해하고 시작하실 수 있게끔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보세요. 나도 그렇고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고 하면 스스로 구매하는 그다음에 또 뭐죠? 스스로 가입시킬 줄 아는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줄도 아는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 계보도를 어떻게 달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좌우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어야 연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이거 다 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파트너도 다 알고 계세요? 대답이 없어서. 나는 알아. 근데 여러분 파트너도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 파트너 지금 맨 밑에서 30만 포인트 해놓고 기다리는 분이 없는지. 조금 위험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잘 파는 분들. 잘 파는 분들은 당장 파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판다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근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분들 피부 잘 올라오니까 그냥 비유 맞춰주면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사장님의 연금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집중되어지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끝자락에서 계속 팔고 끝자락에서 계속 30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끝자락에서 계속 사람에 관심 없고 피부 왜 안 올라와 이것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혹시 그러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겠지? 내가 30만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 바로 직대 스폰서는 못 하실 거예요. 잘.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스폰서가 됐을 수도 있어. 내가 자꾸 처음에 받쳐주다가 이제 딸리니까 못 받쳐주고 그 상태로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빨리 가서 그거 오해 풀어주고 이렇게 내가 지금 하지 못할 것들 약속을 처음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고 빨리 일하는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에게 연금을 갖다 주는 계보도는 오토 소비자들이 반드시 양쪽에 균형 있게 포진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새로운 사람, 새로운 소비자 찾아다니고 계시지 말고 계보도를 파고 들어가서 어느 분이 그랬죠. 계보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답이 나온다고. 우리 조진수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계보도를 쭉 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입은 해놓으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가입시킨 사람들이 제품을 가짓수를 늘려 쓰고 캐시백 받는 구도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캐시백 받으려고 노력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초기에 이제 내가 사업하러 나온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아까 6만 얼마에 목숨 걸고 일하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좌우에 사람이 남아 있어야지 성장하는 일이잖아요. 나한테 연금도 갖다 주는 거고 내 연금을 그분들이 매듭지어서 거기서 각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 연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토판매사 워크숍 그때 이제 설명했던 얘기들인데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또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난 초기 사업자예요, 이제. 막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막 소비자 구축을 해요. 근데 다 똑같이 어떤 걸 원하면서 해요?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일하시죠? 네. 자, 그렇게 바라던 분이 한 분이 나오셨어. 아, 이쪽에다 그리면 안 되겠다.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다. 대부분 오른쪽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소비자 양쪽, 그 스폰서가 양분하셔야 돼요. 양쪽 균형을 같이 맞추는데 제가 집중을 같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 파트너도 양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폰서도 여기만 계속 봐주니까 이분 입장에서 또 여기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걸 아예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한 번쯤. 자, 여기에서 좌우에 그 말을 듣고 소비자 구축을 해나가는데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 이분이 일하고 싶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자,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 보니까. 파트너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파트너가 이제 열심히 구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보이는 거지, 이제. 처음에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을 때, 나 혼자 막 애쓸 때, 그때는 안 보이던 것이 한쪽에서 누군가 나와서 막 열심히 해주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살짝 바뀌죠?
여기서 파트너가 이렇게 막 올리니까 근데 이쪽 어떻게 해? 막 이런 이제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복인 건데 이분이 나와서 한쪽을 막 크게 피부 내가 생각할 때 피부가 빨리빨리 차가니까 이쪽은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야? 이쪽엔 도대체 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긴 그게 사람이 심리죠. 자, 이 사람이 나와서 쭉 해주니까 내가 얼른 이쪽으로 가서 막 내 수당 맞추는데 집중돼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강복자 사장님 제일 크게 얘기하시는데.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근데 한번 조금 처음에 모를 때는 이렇게 막 해요. 파트너들 나와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왜냐 이분들 이 구도를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이 위가 같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 내가 가입시키고 내가 피부 일으키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열심히 해가는데 어느 순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왜 내가 하는 거밖에 안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그 파트너는 위를 보기 시작해요. 위를 보고. 왜 내가 하는 게 전부지? 이런 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파트너가? 이거 같이 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그분도 좌우 균형을 맞출 텐데 분명히 그 중에 한쪽이 난데 왜 아무것도 그분의 움직임이 내가 느껴지지가 않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들지요. 들죠.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파트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나쁘죠? 서운하죠?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열받고. 열받고 또 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원망해요. 네? 잘못했다고요? 처음에 이거는 일이 막 진행이 돼버려갖고 막 한쪽이 다 커져가고 이 상황이 아닌 처음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소비자 중에 이제 막 파트너가 나와서 이 파트너가 조금 움직여주니까 한쪽이 30이 빨리빨리 차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하게 내버려 두고 내 수당에 막 집중돼 있는 모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해요. 서운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 위에 스폰서님도 이런 것도 상황을 보면 챙겨주셔야 돼요. 이분도 이제 여기를 또 생각이 아직 크지 못해갖고 이쪽을 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중간 역할 누가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분도 또 애기 파트너일 수도 있잖아요. 스폰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폰서가 여기를 조금 도와주면서 이분한테 여기를 돕게 한다든지 서로의 신뢰를 깨어지지 않게끔 조율해주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이 그 우리 애기 철학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만 이런 생각들이 또 들지 않을까.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다음에 계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신뢰가 깨지고 서로 계속 불평불만 일어나고 구도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조율해가고 배려하고 내 걸 좀 내려놓고 내가 손해볼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해줬을 때 내가 당장 6만 얼마 못 벌더라도 이렇게요. 이분한테 수당 맞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돕는 걸 이 파트너가 안다면 이분에 대한 신뢰가 되게 돈독해지겠죠. 네. 사실 이제 다른 라인 얘기지만 우리 이현호 본부장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얘기했나? 이현호 본부장님이 처음에 나와서 이제 자기 혼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제 나오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수당도 못 타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 파트너가 알았어요. 이분이 꽤 수당을 많이 탈 때까지 이분만 집중해줬어요. 사실 그러긴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어느 날 이현호 본부장님의 이쪽 상황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 입에서 여기 내가 좀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
스폰서님 우측 빨리 신경 쓰세요. 이 얘기가 파트너 입에서 나왔어.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그렇죠. 돈독하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 되면 너무 좋고. 사실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봤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분이 그래도 우리 스폰서님이 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것들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이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6만 얼마 버는 것보다 이분이 여기서 남아있어서 일을 진행을 가면서 이분이 성장해 가면 어때요? 한쪽이 탄탄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이분이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보면 어때요? 내가 하는 족족 다 내 수당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안정을 찾기 전에 일로 가면 어때요? 여기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여기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여기를 한다고 해서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 일을 안 해버려.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이쪽으로 보시겠죠? 계속 접시 돌리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접시 돌리기. 이쪽에 돌려놓고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쪽에 또 시계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좌우 균형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 제일 빠른 방법.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어떠겠어요? 안정은 안정적인 조직은 되지 않으면서 내 노력은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럼 결국은 내가 6만 얼마를 조금 더 타려고 하다 보면 그 6만 얼마에서 멈춰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조금 내가 손해보겠다 생각을 먹고 내 파트너가 좀 먼저 수당 타게끔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분이 만약에 좌우에 30, 30이 매일매일 맞는 구도라고 한번 볼게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하루에 여기 합쳐서 하루에 30만 포인트 정도 뜨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히 여러분 뛰는 족족족족 일당이 30만 포인트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세요 이거? 네. 본부장님 이상들만 보이시나 봐. 이거 이해되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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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트너가 한쪽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스폰서가 그렇게 길들여 놓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그렇게 내가 처음에 시작돼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면 결국 성장하기 힘드니까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스폰서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 거를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정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봅시다. 그럼 우리 사장님이 양쪽을 같이 보고 내가 사장님의 양쪽을 같이 봐드릴게요. 한쪽을 책임져 주는 개념이 아니라 사장님의 균형을 잘 맞을 수 있게 제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가서 열심히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합시다라는 어떤 제안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끊임없이 좌우 균형을 생각해야 되고 내 인맥이 반드시 양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네. 오늘 요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한쪽에 30 채워놓고 기다리는 분들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그래요.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스폰서가 양쪽을 봐주겠다는 어떤 믿음을 주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데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꽤 지나갔네. 자, 이 얘기 듣고 느끼신 거 있으신 분 한번 두 분만 얘기해 볼게요. 45분. 혹시 여기에 내가 30만 포인트 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 그거 잘못 아니니까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나?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이랬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원주 강복자.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 두 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단계, 그다음에 그 저기 파트너를 위해서 내 몫을 챙기지 않고 그분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맨 처음에 저도 살짝 그런 구도였었는데 지금 그 밑에 이제 윤봉만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쪽을 못 맞춰 먹으면은 내가 바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오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쪽을 정말 더 단단하게 잘 해드려야지 내 나중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늘 교육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배운 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내가 사실 스피치를 시키면서도 쉽지 않은 스피치겠다 하면서도 듣고 싶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네. 내가 여기 지금 뜨는데 이쪽을 안 받쳐먹는 게 되게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네. 전반적인 걸 또 이해를 못하면. 파트너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주시는 강복자 사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그러고 있는 분들은 얘기 못 하실 것 같고 예전에 내가 이랬었다는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분만 더 얘기해 볼게요. 최필순이요. 네. 엄청 씩씩하신데? 네, 최필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안녕하세요. 네,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저는 과거는 아닌 거고 현재 상황인 건데요. 네. 제가 맨 끝에 있는 사업자고 제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남정현 사장님이시고 그 바로 위에 사장님이 김미영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한쪽에 30만이 세워져 있고 한쪽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 스폰서님은 왜 빨리 안 채워주시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나 남정현 사장님이나 김미영 사장님이나 이 세 명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남정현 사장님의 좌측이 대부분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PB인데 그 필리핀 쪽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정현 사장님을 제가 막 왜 빨리 안 채워주시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정현 사장님도 그리고 그 김미영 사장님 쪽도 빨리 이렇게 PB가 많이 올라와 줘야 저도 또 그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세 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갈등보다는 서로 지금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관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서로의 관계가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맥을 반드시 한쪽에 달아가셔야 돼요. 인맥이 많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 달려있는 그런 분들이랑 연결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필리핀 밑으로도 사람을 달아가는 게 맞다. 멀리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끝도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분도 없거든요. 신관순 국장님이 이주동 본부장님 그 위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진짜 끝도 보이지 않는 계보도였거든요.
근데 그 많은 계보도가 아무 소용이 없더란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내 성공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분들일 수도 있다. 결국 그 밑에 누군가하고 이제 저랑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랑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인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을 제가 찾아갈 수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국 많아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을 반드시 양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좌측에서 PB가 안 올라오면 응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그 분의 제품을 쓰게 해서 거기에 PB를 올려주면 그 탄력으로 또 우리 필리핀 분들이 막 제품을 살 수도 있다. 네, 그럼- 올려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네. 않지만. 네. 많진 않지만 네. 정말 우리 최필 사장님 진짜 제품 하나도 못 써본 상태에서 하셨는데 제품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로 정말 진짜. 대단하신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제품 또 PB 올려주고 계시다는 얘기가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 마음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터미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가슴 아픈 거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친했던 사람들이 애터미 하고 나서 이게 계속 계산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서로 사랑해가지고 같이 성공하자고 왔는데 이 안에서 작은 어떤 계산적인 것들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는 거는 애터미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 애터미 도구로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하면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자꾸 계산하게 되면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된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죠. 이건 뭐 스폰서가 한쪽을 못 받쳐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폰서대로 또 아이고 우리 파트너 한쪽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마음이 또 통할 거고 파트너는 내가 양쪽을 같이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또 마음도 편하고 서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팀들이 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생각도 좀 바꿔보시고 내가 처음에 네. 받고 있던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53분인데 하나만 예를 들고 맞춰도 될까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은데. 네. 시간이 좀 네. 빠듯하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알바를 해갖고 돈을 이제 처음 벌어본 거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아빠의 생일이 맞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아빠가 그동안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 선물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15만 원 선에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벌어갖고 받는 생일 선물이니까 또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그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안 정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안 하면 안 사드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 날 가서 골프화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식탁에다 딱 모셔놓고 잤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신발 보러 갔는지. 나가가지고 이제 전 나가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애터미의 어떤 교훈을 하나 강의거리 하나를 주겠다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졸린 상태로 나와서 신발을 보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운동화가 지금까지 신은 게 100켤레 넘을 거예요. 신발 종류별로 막 운동화 되게 많으니까 그 신발을 사면서 택을 얼마나 많이 떼어봤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그 신발에 택을 떼려고 가위를 들고 이제 잘랐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그 힘을 가야 했는데 안 잘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잘리지?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결국 힘을 확 줘가지고 탁 자른 거예요. 안 잘리면 왜 이 힘으로 안 잘리지? 택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큰 힘을 가해서 잘라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이게 운동화에 이렇게 단추 있어서 쭉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서 조여지는 운동화 있잖아요. 네. 그 와이어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 그러면서 자기가 버벅버벅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택을 자를 동안 자기가 그동안에 잘랐던 택의 힘이 아닌데 자기는 맞다고 고집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걸 힘을 줘서 해도 안 되는데 계속 큰 힘을 줘갖고 결국은 잘라낸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보면서 이거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 뭐냐면 자, 내가 처음에 생각한 애터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잖아요. 그대로 나는 행동하고 있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방법대로 해나가고 있어. 늘 하던 일이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원래 택 자르던 그 느낌이 아니었으면 한번 들여다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바보처럼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그걸 잘라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애터미 방향이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들어가는데 뭔가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면 멈춰서 쳐다보세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멈춰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고집 부리고 가지 마시고. 아셨죠? 네. 네. 운동화 끈 자른 거 가지고 별 예를 다 들죠. 근데 남궁 총장님이 진짜 이러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나중에 강의에 써먹어 봐 이러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느끼신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또 그러고 있거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나 그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나 아마 느끼신 거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빨리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